네, 이제는 제 11장 식품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이라는 것이 뭐죠? 여기 보시면 식품으로부터 그죠?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식품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그 안전하지 않는 이러한 식품으로부터 그리고 건강을 지켜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식품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에 대한 정의를 뭐 간단한 내용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 위생의 정의해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식품을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해당되는 식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것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완전 무결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한 모든 수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에 있는 식품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또 식품위생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식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어떤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품위생법도 알고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런 식품으로 인한 그죠 위생상의 위해 그죠? 생명을 해치는 그런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즉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모든 어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에 뭐죠? 국민 보건 정진에 이바지함을 식품위생의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품위생의 어떤 전체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식품의 생육이라든지 생산, 제조,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 그죠? 모든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육부터 아까 재배라는 용어를 썼죠. 생산하고 제조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해당되는 식품이 그죠? 안전해야 되고 또 완전한 어떤 식품이 돼야 되고 건전한 것이 확보되는 그런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이다. 아까도 우리가 잠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했는데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련된 모든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법에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은요. 즉 식품을 매개로 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그런 질병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경구 감염병 해당되는 식품을 그죠? 입을 통해서 먹었을 때 감염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인수공통 동물을 매개로 해서 그죠? 감염이 되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 두 가지를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감염병은 뭐 경구 감염병이라면 여러분들 식중독 같은 것들이 그죠?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식품과 감염병에서 아까 식품을 매개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감염병은 크게 두 가지다. 경구 감염병, 그 다음에 인수 공통 감염병. 요 두 가지가 되는데 먼저 경구 감염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식품을 먹으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감염병을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해당되는 분변이나 토물을 통해서 해당되었던 분변과 토물을 그죠? 구강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경구 감염병인데 이 경구 감염병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그죠? 발생한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이 온도가 높은 그러한 시점에 많이 발생을 하다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잠복기가 짧고요. 그 특징을 보면 발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도 임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즉 불연성 감염이 대부분 이 경구 감염병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 경구 감염병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세균계, 그렇죠? 박테리아, 바이러스계 감염병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균계 감염병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1군 감염병이 대부분입니다.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균계 감염병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계 감염병, 유행성 간염, 소아마비, 전염성 설사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계 감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구 감염병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경구 감염병의 대부분이 소화기계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지고 잠복기는 짧고 발병률은 높고 불연성 감염이 대부분인데 크게 이 경구 감염병도 두 가지로 나눠 보게 되면 세균계와 바이러스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수공통. 그래서 사람과 가축 양쪽에 다 이완이 되는 병에 걸리는 그러한 감염병이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특히 어느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느냐면 질병에 걸린 고기를 먹는다라든지 섭취를 한다라든지 또는 그 동물 처리할 때 또 가공 조리할 때 그죠? 그럴 때 부주의에 의해서 많이 감염이 되는 그러한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예,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은 세균성 질병이 대부분이죠. 그죠? 세균성 질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그 예를 보면 결핵, 결핵 같은 것이 되겠고 탄저, 마치 그 종기가 뭐죠? 아주 수처럼 이렇게 금게 탄 형태의 종기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탄저입니다. 이 탄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양털을 이렇게 깎으면서 부주의에 의해서 이 질병이 발생되어지고요. 브루셀라병, 즉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고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고요. 특히 소나 돼지, 말 등에서 우리가 이완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토병은 뭐죠? 산토끼, 사냥꾼들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여러분 돈단독이라는 거 아시죠? 돼지귀 발진을 일으키는 돈단독이라든지 광견병, 즉 곡수병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광우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매개로 해서 감염병이 발생되어지는 두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경구 감염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그 두 개의 특징을 여러분들 같이 저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식품과 기생충 질병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수육 같은 것들은 완숙해서 먹어야 되고요. 특히 생선에는 주의해야 되고 또 식품을 조리할 때 식히고 있죠. 이걸 청결하게 해주고 특히 야채 같은 것들은 흐르는 물에 좀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안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과 보존. 식품을 사실 장기간 이렇게 보존하거나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더 변질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또 부패 이런 행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보존의 목적 당연하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식품을 좀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신선도를 유지를 해서 식품 그 자체의 어떤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유통, 수송, 비축 등의 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식품 변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 변질이 또 이렇게 제대로 잘 보존하지 못했을 때는 식품 자체가 변질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 식품 보존의 목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계속 살아남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살균해서 보존하는 것이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살균해서 보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변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오래도록 그냥 방치할 그럴 경우에 식품 성분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관적으로나 관능적, 내용적으로 적당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식품 변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품 변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라든지 변폐, 산패, 발효 이러한 이름으로서 식품 변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식품의 변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식품이 이 변질되는 그런 단계가요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 조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식품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처음에 생기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강직이라고 해서 딱딱해지죠. 그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손이 안 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후강직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조금 지나게 되면 자가용의 상태가 옵니다. 자가용의 그런 상태가 오게 되죠. 자가용해. 그래서 자가용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소화 효소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딱딱해졌던 것이 슬슬 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단계가 끝나면 흔히 우리가 부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도 이런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사후강직, 자가용의 부패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식품이 변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죠. 미생물 정식에 의해서 단백질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죽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되죠? 미생물 정식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뭐가 발생이 되느냐면 보시면
아민이라든지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 같은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부패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주로 거의 대부분 그 단백질이 그죠? 분해해서 어떤 발생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부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변폐라고 하는 것은 요게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질 성분이 그죠? 미생물 번식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변질되어지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변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가 식품 변질을 그 성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할 때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식품 변질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엄격하게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 성분이 변질되어지는 그죠? 그런 현상을 변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패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산패는 뭐죠? 아, 지방 자체가 산화가 되면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발생되어지는 물질이 알데히드라든지 케톤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것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부패, 변패, 산패 어떠한 물질이 변질이 되어서 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좀 다르게 불리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부패, 탄수화물 지방질은 변폐, 지방 같은 경우 산화되었을 때 산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품이 변질되어서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이 또 변질되어서 우리 생활 유용하게 또 사용되어지는 발효 같은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 분해되어서 또는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그 생산물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발효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효식품들 많죠. 그죠? 그런 부분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다음에 이제 부패성 중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씩 쉬었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